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가 되겠는데요. 어닝 시즌 특수를 바라는 시장이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예상 밖의 랠리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월가에서는 오랜 친구 덕분에 단기 랠리가 기대가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오랜 친구가 바로 기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닝 시즌은 미국 증시를 좀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13년 이후에 76%의 확률로 어닝 시즌이 증시의 상승세를 견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이번에 3분기 어닝 시즌을 두고는 우려감이 더욱더 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치로 보더라도 지난 넉 달간의 지난 2020년 1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S&P 500 기업들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하향됐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실적을 보면은 이렇게 눈높이, 허들이 낮아진 덕을 좀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는 이 기대치가 낮아서 비트가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향후 몇 주간의 어닝 시즌이 결국은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좀 실적에서 희망을 다시 좀 찾다 보니까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기대감을 내비치는 그런 발언을 냈는데요. 실적 측면에서의 어떤 백기투항,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포기를 하는 모습, 그리고 공식적인 침체를 선언하는 일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어닝 시즌이 다시 시장을 살린 걸까요? 이에 대한 판단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굿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쏘쏘라고 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본다면은 지난 2분기 어닝 시즌 때도 증시가 13% 정도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렇듯이 좀 좋은 분위기가 재현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은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경계감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6% 정도나 뛰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19년 1월 이후에 실적 발표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여기에 더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번 만에 처음으로 실적 발표 이래 주가가 상승할 만큼 전반적인 어닝 시즌의 분위기는 좀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어닝 시즌에 좀 대응하는 분위기, 비트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죠. 관련해서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분석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그동안 비트 가능성이 좀 높았고 그리고 실적 발표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을 좀 스크리닝을 해봤더니 가장 좋은 종목으로 나온 것이 로봇 수술 기기 관련 업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대형주 중에서는 반도체 장비 업체 램 리서치가 91%의 확률로 실적을 비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실적 발표일에 주가도 1.1% 정도 상승을 할 만큼 지금 어닝 시즌의 유망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좋은 분위기 그리고 어닝 시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힌트를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은 한편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바닥이 아니다라는 경계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BS와 바클레이즈 같은 기관이 이 같은 경계감을 좀 전하고 있는데요. UBS에서는 채권 대비해서 싸지지도 그리고 성장과 이익의 어떤 악재를 반영하지도 않은 증시 상황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다소 좀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은 침체의 위험을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까지도 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만큼 이 같은 경계감을 전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장과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실적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로블록스의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죠. 로블록스의 주가가 이날 20% 가깝게나 급등을 했는데요. 9월 달에 주요 성장 지표가 호조세를 띄었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1활성 이용자, DAU 지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이 수치가
9월 달에 5,780만 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년 대비해서 23%나 성장한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용 시간은 40억 시간으로 16% 성장.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게임 업체를 얘기를 할 때 부킹스라고 해서 게임상에서 소비한 총액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2.12에서 2.19억 달러, 11에서 15% 정도 전년 대비해서는 성장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8월의 주요 지표 대비해서는 모두 다 좀 역성장을 한 것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부킹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2.33에서 2.37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계약 여파로 성장세가 전달 대비해서는 좀 둔화됐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직상장을 했던 로블록스였죠. 월가에 핫하게 데뷔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이후에 팬데믹 특수가 거치면서 현재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약 65%나 급락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로블록스가 급반등을 했는데요. 주가가 앞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쏘쏘라고 저는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요.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매크로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9월 지표에 좀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그리고 시장에서 격한 환호 반응이 나온 것은 부진하게 좀 예상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BTIG 같은 기관에서는 최근에 3분기 부킹스 지표에 대한 자신들의 전망치를 기존에 6.85억 달러에서 6.8억 달러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보수적인 수익화 경로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장기적인 악재를 반영해서 이같이 이익 추정치를 좀 하향 조정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플랫폼의 확장력 등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 그러면서 장기 낙관론은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서는 바클레이즈가 비중 축소, 그리고 모펫 네이선슨이라는 기관에서도 언더퍼폼 등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하면서 나란히 매도에 준하는 커버리지를 또 게시를 하는 기관들이 복수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분야에서의 기회가 줄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모펫 네이선슨 같은 경우에도 침체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매도에 준하는 커버리지를 게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로블록스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로블록스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높일 보관이 다수 있다라고 좀 자신감을 내비친 바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9월 지표에서는 저희가 안도감을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인 비전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시장과 종목과 관련한 내용 살펴봤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